잘못된 수면 습관이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 노영길입니다. 수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시거나 잠들기 어려우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의 건강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수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안 와서 큰일입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시면 깨버려요. 낮에는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 치매 오는 건 아닐까요? 다른 환자 최순자 할머니는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TV를 켜놓고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겨우 잠이 들어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밤에 뒤척이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가요?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70세 이상 환자분들 중 무려 80% 이상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냥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죠.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 좋은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생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잠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 부족은 노년기의 치명적인 고혈압, 치매,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는 것보다 잠 한 번 푹 자는 게 더 힘들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자다가 또 깨요. 이러다 정말 미치겠어요. 그 환자분께 제가 드린 조언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중요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죠. 선생님, 예전에는 잘 잤는데 나이 들면서 새벽 2, 3시면 꼭 깨요. 이게 정상인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앞당겨지는데요. 이로 인해 저녁 7시에서 9시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밤 11시나 12시에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 시간에 잠들게 되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달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TV 드라마를 보려면 밤 11시까지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일찍 자려고 해도 습관이 안 되네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2주 동안만이라도 생체 리듬에 맞춰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2주 후 이렇게 상쾌한 아침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잠들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TV를 보시나요? 허리가 아파서 자다가 깨시나요?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가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80세 환자분은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수면의 악순환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건강한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한 실천법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에 자주 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다면 약물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임상에서 만난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분들의 공통된 수면 습관도 공개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죠.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환자분은 70년 넘게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습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바뀌면 건강도 함께 바뀝니다. 더 이상 잠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기 황금 취침 시간과 숙면을 위한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기 최적의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젊은 사람들보다 약 2시간 앞당겨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저녁 7시에서 9시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 11시나 12시에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한 시간에 잠들게 되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다가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영희 할머니는 밤 12시에 주무시던 습관을 바꾸신 후 아침 피로감이 사라지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의 90세 이상 노인 93%가 밤 9시에서 10시에 취침하고 새벽 5시에서 6시에 기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장수 노인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은 면역력 증가, 뇌 건강 유지,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숙면을 돕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밤 9시에서 10시에 잠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에 제 환자 한 분은 선생님, 저녁 산책을 시작한 이후로 수면제 없이도 잘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피로도를 적절히 높여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둘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취침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이러한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특히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취침 전 SNS나 뉴스를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약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수면 초기에는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한 잔의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넷째,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 명상 등 편안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0분간의 명상은 수면의 질을 30%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간단한 저녁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20분 전에 따뜻한 샤워 15분 전에 허브차 한 잔 10분 전에 감사일기 쓰기 3분 동안 심호흡 취침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대부분 2주 내에 수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계절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얇은 이불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취침 전 실내 온도를 미리 조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와 베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가 적합합니다. 베개는 목과 머리를 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 극복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는데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20분 룰을 지키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잠이 안 오면 불안해서 더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므로 20분 룰을 적용해 침대에 대한 부정적 연관성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5분 동안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호흡법을 배운 후 30년간의 불면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생각 멈추기 기법을 활용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내일 생각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밤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십니다. 취침 30분 전에 걱정 노트를 작성하여 모든 생각을 밖으로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넷째, 자연 수면 보조제를 활용하세요. 쑥차, 캐모마일, 라벤더 오일 등 천연 성분은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특히 발레리안 뿌리, 호프, 멜리사, 추출물을 혼합한 허브티는 임상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활용하면 수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라벤더 향기가 나는 베개를 사용한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낮잠을 현명하게 조절하세요. 낮잠은 오후 1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는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알람을 설정하여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낮잠이 밤 수면을 방해한다면 낮잠 대신 10분간의 가벼운 명상으로 대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약물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일부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세 이상 환자분들은 평균 4-5가지 약을 드시는데 이 중 최소 하나는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고혈압 약물 중 베타 차단제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저녁보다는 아침에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 환자분은 고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꾼 후 20년간의 불면증이 기적처럼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뇨제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아침에 복용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분 섭취량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아침과 오후에 집중하세요. 항우울제 중 일부는 REM 수면을 억제하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오래된 항우울제는 졸음을 유발하므로 취침 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복용 시간을 결정하세요. 스테로이드 약물은 각성 효과가 있어 취침 전 복용 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약은 일반적으로 공복에 복용해야 하지만 꼭 아침이 아니라 취침 3-4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이 약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수면제의 경우 단기간 사용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노인에게 낙상, 기억력 저하, 혼란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약물적 접근을 먼저 시도하고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 하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세요. 최근에는 멜라토닌 보충제가 수면 보조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노인의 경우 0.5에서 1mg의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취침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잠복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수면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계절에 따른 수면 관리와 노인 특유의 수면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취침 1-2시간 전부터 커튼을 닫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세요. 에어컨 사용 시에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온도는 26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그릇을 놓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취침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어 숙면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계절별 조정을 통해 1년 내내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 수면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황금 취침 시간과 숙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밤 9시에서 10시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는 생체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늦게 자는 습관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밤 9시에서 10시 취침이 최적임을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정확히 같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시간으로 세포 재생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생체 리듬 변화로 인해 밤 9시에서 10시 취침이 이상적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앞당겨지므로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장수 지역 노인들의 93%가 이러한 패턴으로 수면을 취합니다. 둘째, 숙면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운동 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저녁 루틴 만들기, 침실 환경 최적화가 그것입니다. 특히 저녁 루틴은 몸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취침 전 루틴을 꼭 시도해 보세요. 셋째, 불면증 극복을 위한 5가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20분 룰, 478 호흡법, 생각 멈추기 기법, 자연 수면 보조제 활용, 낮잠 조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20분 룰은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약물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갑상선 약 등 많은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뇨제는 아침에 복용하여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계절에 따른 수면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므로 인공적으로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겨울에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절별 조정을 통해 연중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특유의 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간 빈뇨,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문제들은 적절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수면 습관이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밤 9시에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서 6시에 기상하는 패턴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수면의 질은 수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잘 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3% 낮고 인지 기능도 35%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면 개선 후 삶의 색깔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면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자기기 사용 증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숙면 실천법과 불면증 대처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약물로 인한 수면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며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잠이 깊지 않아 고생하셨는데 9시 취침과 저녁 루틴을 실천한 후 평생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상철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20년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운동시간 조절과 20분 룰을 적용한 후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세요. 수면은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양질의 수면이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9시에서 10시 취침 도전하기 어떨까요? 건강한 수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